네, 일단 강좌에 앞서서 제 유튜브 채널로 최명성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펌웨어 X32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도 기존 설정 데이터는 살아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베링거 스페셜리스트 분에게 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펌웨어가 큰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설정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고 작은 펌웨어 업데이트 경우에는 이 기존 설정 데이터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 펌웨어 버전이 1.3이다. 그런데 이게 2.0으로 앞자리 수가 바뀌는 큰 펌웨어 업데이트 경우에는 초기화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 1.4, 1.5 이런 식으로 뒷자리가 바뀌는 작은 펌웨어 업데이트 경우에는 기존 설정 데이터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것 자체가 X32 내부에 이 설정들이 모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정 데이터들이 날아갈 수도 있고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정 데이터도 모두 초기화 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다고 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강좌 바로 시작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X32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PC와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큰 경우의 수로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인풋의 소리가 X32에 들어와서 X32 내부에 FX 아웃보드를 받아서 PC로 들어가는 상황이 있겠죠. 제가 오늘 글씨가 엉망이네요. 원래도 엉망이지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풋에 들어온 소리가 X32의 FX를 받아서 PC로 들어가는 상황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이 경우는 음원을 제작한다든가 밴드에서 녹음을 한다든가 할 때 활용되는 상황이겠죠. 또 하나의 상황은 인풋의 소리가 X32의 FX를 받지 않고 X32로 들어왔다가 FX를 받지 않고 PC로 들어간 상황. 그래서 PC에서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X32에 없는 어떤 VST 플러그인을 할당 받아서 다시 PC에서 나와서 X32의 FX 효과를 받아서 나가는 상황이 있겠죠. 이 상황은 뭘까요? 공연 실황의 녹음이랄지 공연 실황에서는 그 원음을 무대에서 들어오는 원음을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또 따로 마스터링해서 이제 공연 실황 앨범이랄지 이렇게 발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인풋의 소리가 X32에 FX를 걸치는 게 아니라 X32로 들어와서 바로 PC로 나가는 상황. 그래서 PC에서 녹음을 한다던가 해서 다시 PC에서 소리가 나가서 그때 X32의 FX 아웃보드의 효과를 받아 나가는 상황.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크게 보면 X32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때의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황은 X32의 FX 아웃보드의 영향을 받은 소리가 PC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상황은 X32로 들어온 소리가 X32 FX 영향을 받지 않고 PC로 바로 들어가는 상황, 즉 인풋의 소리가 X32에 걸쳐지기만 해서 PC로 들어가고 PC에서 다시 나올 때 그 소리에 X32 FX가 반영이 돼서 이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이 말은 이 첫 번째 경우 예를 들어 케이스 1, 케이스 2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x32의 fx의 효과를 받아서 PC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뭔가요? 믹스버스죠. 믹스버스의 소리가 PC로 들어가는 개념하고 똑같죠. 즉 인아웃풋이 16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x32에는 믹스버스가 16개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상황은 인풋의 소리가 fx와는 상관없이 x32에 걸쳐졌다가 PC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믹스버스를 사용하지 않았죠. 즉 이 상황은 인아웃풋이 32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fx 효과를 받는 즉 믹스버스 16개의 인아웃풋에 대한 라우팅, 즉 인아웃풋이 USB를 통해서 PC와 신호를 주고받으니까 USB 카드에 대한 라우팅을 이 믹스버스 16개에 대한 라우팅을 해볼 거고요.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FX 효과를 받지 않고 X32에서 바로 PC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정확히는 바로 X32 USB 카드로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32개의 라우팅 설정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케이스 1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구조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막상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진행하면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처음 X32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짧게라도 이렇게 구조 설명을 잠깐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케이스 1번부터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은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